자,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장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죠. 자, 지금 현재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미반도체 움직임 보시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가 31만 원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먼저 오늘 이 새벽에 FOMC가 있었어요. 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이 같이 나오면서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런 기술주들은요, 이 미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의 핵심 파트너인 이 SK 하이닉스 독주를 하고 있죠. 자, 금리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스닥도 밀렸어요. 자, 이처럼 시장 전체 분위기가 솔직하게 시원하게 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오늘도 신고가를 써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자, 원래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면 한미 반도체도 같이 따라가야 정상인데 왜 한미 반도체만 안 가나는 거예요. 자, 그쵸. 사실 장 초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위쪽으로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대량 거래량을 같이 동반을 한 게 아니라면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쯤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자, 이게 메인이겠죠. 자, 그래서 언제쯤 다시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수급 상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오늘 장전 동시호가에 상승은 나와줬어요. 자,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고 올라가니까 한미도 올라가겠다 싶어서 매수세가 같이 붙은 겁니다. 자, 하지만 9시에 이제 장을 시작하고 줄줄 흘러 내려왔어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본전 매물들 물량이 나왔고 거기에 거래량 또한 같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려왔다라고 해서 마냥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상단 쪽에 있던 이 매물들 상당 부분 거래를 시키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 찔러주면 매물대가 얇아지고 어느 순간 돌파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거를 이렇게 흘러내린다라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서 지금 이 시장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고 이 삼성, SK 쪽으로 수급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요, 지금 이 돈을 들고 가고 있는 건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호실적이 예상되니까 가는 겁니다. 자, 지금 과정은 미리 선반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 선반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삼성과 SK 하이닉스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즉 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한테 수급이 2차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언제쯤 올라가냐 이것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최대한 저점 구간 잘 잡고 평단가 확 내리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장 상황을 보시면 외인들 현재 1조 3천억 가량 팔고 있고요. 코스피 현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600억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생 시장 쪽을 보시면 외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118억, 그리고 기관은 5,900억이에요. 자, 이렇게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자, 최근 이 외인들이 선물 쪽으로 3조, 4조씩 상승 베팅하던 걸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 코스피가 상승을 했던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자, 결국에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예요. 얘네 둘이 코스피 역사를 잡고 끌어올린 거거든요. 자, 최근까지 외인들이 3조, 4조 때려박던 이유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얘네 둘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시키는 거니까 이걸 보고 상승 베팅을 엄청나게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심하기 때문에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선반영이 끝나면 이 외인들과 기관들도요,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대상이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지금 이 일봉상 지금 21선 지지 잘 받고 꼬리를 말고 올라왔죠. 주요 지지 구간은 확실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한미 반도체가 약한 종목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음봉 뜰 때 바로 밀려야 정상인데 매도가 나오는데도 현재 가격 구간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자, 이건 시장이
아직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 대기 물량, 즉 이 대차장고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 SK 하이닉스 독주가 끝나고 한미 반도체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붙는 매수세가 한미 반도체의 이 상승하는 속도를 더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님들이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건요, 언제까지 빠지냐, 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는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그 눌림이 진짜 바닥인지 아니면 단기 과열을 시키는 조정인지, 자, 이걸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한미 반도체의 5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위쪽으로 갈 때는 정말 빠르게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자,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저점 구간을 잘 포착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직 이러한 큰 흐름들은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매도세가 멈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급이 다시 붙는지,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일, 자, 이때 있을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2분기 실적 발표인데, 자, 이러한 선 반영 흐름들이 끝나기 전에 나올 수가 있는 이 저점 매수 가격 구간, 자, 이건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바닥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미라고 문자로 요청을 해주세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핵심 가격대와 상승이 나와줬을 때 어디서 일부 현금화를 고민을 해야 되는지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2% 3%짜리 이런 짧은 반등 하나 먹으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2% 3%짜리 반등은 놓쳐도 되지만, 자, 이렇게 큰 10% 20%짜리, 자, 이런 건 우리가 가져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당장 주식창에서 이런 수급 흐름, 이걸 읽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 가격 구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고 있는 이 가격 구간이 필요하실 때 상단 번호로 한미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대응 필요하신 분들 그냥 제 번호로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오늘 이후부터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잡히면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확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괜히 감으로만 매매를 하셨다가 먹을 거 못 먹고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거 손실 보는, 자,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죠. 자, 제가 보고 있는 고점, 저점 가격 구간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한미라고 빠르게 요청하셔서 미리 대응 구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수급이 몰려있는 이 대형주 장세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요, 사람들이 몰리던지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당장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